네, 저번 시간까지 작업했던 요 파일에서 오늘은 내벽 작성을 일단 할 겁니다. 내벽 작성과 문 작성. 그 다음에 외벽 부분을 조금 수정할 겁니다. 이 외벽을 베이스는 그냥 작업을 하긴 했지만 외벽에 이제 이 부분, 옆에 부분, 이제 일부 부분이 커튼홀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벽을 나누고 쪼개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면 계단 또는 창, 문창, 계단, 샤프트, 난간 뭐 그런 것들을 할 건데 오늘 되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벽 작성하는 걸 좀 할 겁니다. 일단 3층 평면도로 갈 거고요. 자, 도면을 좀 보시죠. 도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 3층 평면 도면 있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그릴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해치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적에 대한 치수, 벽에 대한 치수들이 여기서부터 X6번부터 이제 거꾸로 보면 2400, 2400,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3300에 18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리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수직으로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수평으로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벽체를 해당되는 개수만큼 비슷한 위치에 일단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디멘전을 그린다. 그리고 해당되는 치수에 맞게 벽체를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서리 정리라든가 길이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벽체를 해당되는 위치쯤에 일단 그린다. 그 치수로 확인한다. 치수에 맞게 조정한다. 이 순서대로 일단 벽체를 작성할 겁니다. 자, 보시죠. 일단 3층 평면도에서 할 거고요. 3층 평면도에서 이 부분 조적벽으로 그릴 건데, 자, 그러면 구조가 아니라 건축이겠죠? 건축의 벽을 보시면은 건축과 구조가 있습니다. 건축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건축을 선택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선택했던 것들이 뜨긴 하는데 우리는 이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내려보시면은 벽돌이라고 있어요. 벽돌벽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하나 일단 선택할게요. 왜 그러면 이걸 왜 선택하냐면은 이게 해치 패턴이라는 게 이게 기존에 있던 걸 좀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선택할 거고요.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조절법도 똑같이 200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제를 누르고 자, 이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적벽 같은 경우는 블록벽이라고 해서 이니셜 B를 쓸 거고요. B에 두께 200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집에 들어가셔서 실제 두께도 200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재료 부분인데 재료 벽돌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절단 패턴의 해치는 저는 이걸 쓰고 싶어요. 자, 근데 표면은 이게 이제 벽돌 모양이 이 시멘트 벽돌일 때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이라서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패턴 없음. 요거는 인면이나 3D로 봤을 때 표현은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단 평면상에서 지금 도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제 요거 절단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수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고 확인. 자, 이제 그릴 건데 이제 그리는 도구들도 떴고요. 옵션을 쭉 있습니다. 옵션 부분을 조금 세팅을 하면 얘는 건축 벽이 있다 보니까 디폴트로 설정되는 게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높이 값은 미연결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항상 레벨에서 레벨까지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하단 레벨에서 상단 레벨, 그러면 이 3층 레벨에서 상단 레벨은 L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특성 창에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는 3이고요. 상단은 4. 띄우는 건 없습니다. 00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릴 건데 지금 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뭔가 그리는 거라면 체인으로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뭐 수직 3개, 수평 2개 그 정도만 일단은 그릴 거라서 체인보다는 그냥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 하나씩 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요 선 그리는 상태로 두고서요. 아까 위치가 어디쯤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뭐 적당히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수평으로도 하나, 둘. 이쯤인가요? 이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렸으면 치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멘전으로 자,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리드 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쪽 그리드. 자, 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좀 확인하려면 도면을 봐야 되겠죠. 도면에 보시면 이쪽으로 2400, 2400, 3200 요거부터 맞춰볼게요. 자, 움직이고자 하는 벽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움직일 거니까 선택하고 여기 값이 얼마였죠? 2400이었습니다. 2400. 자, 그 다음 벽이 떨어진 거리가 2400. 자, 그 다음에 요 벽은 얼마였죠? 320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간격도 자, 도면 보시면은 3300에 1800입니다. 자, 벽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는 3300, 요거는 180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여기는 곡선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벽까지 다 갔고요. 여기는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다 끊겼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벽체 정리하면서 쓰이는 기능들이 수정도구를 보시면은 자, 코너 자르기. 이거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딱 연결해서 자르는 거거든요. 연장해서.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여기 하시면 모서리에 딱 맞게 그려져요. 근데 이제 CA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아이콘으로 돼 있어서 필렛이라고 해서 R 값을 주면 여기에 곡선으로 만들어지는데 레빗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얘는 직선 형태로 자르는 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면에서처럼 곡선을 자르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얘는 여기로 연장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 옆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단일 요소 자르기 연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CAD로 치면은 트림하고 익스텐드 연장하는 거 두 가지를 이거 명령 하나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자, 처음에 해야 될 게 기준선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어떤 것을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 기준선까지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먼저 정하고 어떤 거를 얘를 선택하면 연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 똑같이 어디까지 자를 거냐, 어떤 거를, 근데 어떤 건데 남는 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자, 마찬가지 나머지 부분도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잘라야 되겠죠. 여기까지 남는 거를. 네, 이렇게 형태가 됐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곡선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 수정 명령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뭘로 하느냐? 이제 이 벽체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유사 작성을 하시면, 자, 얘랑 똑같은 벽체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근데 이 그리기 도구 중에 이 호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요거 보시면 요거요.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보면은 모깎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깎기호.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놓고 이제 설명을 뜨는 걸 잠깐 보시면은 설명이 잘렸네요. 자, 일단 여기 클릭하시면은 자, 벽체 하나를 선택하고요. 필렛 하듯이 두 번째 벽을 딱 선택하시면은 자, 이 아크 형태의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치수도 나오겠죠. 반지름 값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반지름 값을 맞춰서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당한 부위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R 값이 나오죠. 자, 우리 R 값은 얼마냐면요, 1200이에요. 그러면 요때 잽싸게 값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나간 다음에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시면 R 값이 또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값인 1200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또 바꿔도 돼요. 900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값을 고정시키고 싶으면은 디멘전을 이제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시 치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시 치수가 뜨잖아요. 객체를 선택하면 임시 치수가 뜨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뭔가 이제 디멘전 같은 표시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치수로 바뀌어요. 실제 치수로. 그러면 얘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곡선벽을 선택한 다음에 값을 120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내벽 그리는 게 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벽체는 항상 그리고 치수 표현하고 조정하고 정리한다 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둥과 벽이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벽체를 잘라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걸 일일이 자르는 순간 이제 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공 단계에서 완벽하게 잘라서 상세하게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직선 형태 연속성 있는 벽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합을 하시면 돼요. 결합을 딱 먼저 클릭하시고 기둥 선택하신 다음에 벽체를 선택하시면 기둥이 벽체를 따먹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다 보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못 바꿨는데 이 벽체와 기둥이 따지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결합에 보시면은 옆에 화살표에 결합 순서 전환이라고 있어요. 전환 누르고 기둥과 벽을 선택하면, 자, 벽이 남아있고 기둥이 따있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기둥 클릭하고 벽을 클릭하면 또 바뀌죠. 두 가지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다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체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문 작성한 거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면에 보시면은 문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사이즈로 좀 해볼까 하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 작성은 정말 어떻게 하느냐? 문 작성도 일단은 위치에다가 문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한다. 사이즈 정한다. 뭐 사이즈는 정하고 가도 되고요. 사이즈도 나중에 유용해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문은 어디 있냐면은 건축 탭에 가 보시면 벽 옆에 문이라고 있습니다. 문 클릭해 보시면, 자, 이제 뭔가 작성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골라야 되니까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쭉 보시면 내가 그릴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문 종류들이 여기 쭉 뜹니다.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뭘로 해볼까요? 목재로 해볼까요? 목재. 네, 목재로 하겠습니다. 목재. 자, 목재 800개 2100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갖다 대시면 뭔가 붙어요. 마우스 움직이면 이 문 위치도 조금씩 바뀌죠. 여기 심지어는 스페이스바까지 누르시면 문 방향이 좌우로 바뀝니다. 좌우로. 자, 이제 도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보고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제 정확한 방향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일일이 하나씩 맞춰서 하는 것들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에다가 하나씩 배치를 해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문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아니다. 그러면 이거 바꾸시면 돼요. 필요하면 딴 걸로. 좀 커지겠죠? 900짜리 좀 커집니다. 뭐 이거는 이제 편한 것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도면을 보시면은 이 문 형태 방향하고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되어 있고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을 보시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문을 선택해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게 미러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가지고 있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시면 문이 해당되는 위치로 하나씩 바뀌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얘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위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것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방향을 맞췄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방향을 맞췄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이 떨어지는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는데, 자, 그냥 됐으니까 이제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간격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간격을 200만 맞추겠다. 여기 떨어지는 간격을요. 그러면 여기서 임시치수가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값을 주시면 돼요. 딱 맞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는 내가 300을 하겠다. 클릭해서 여기도 300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치수가 300이 여기서가 아니라 벽지 중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임시치수 떴을 때 요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다시 누르면 또 여기다 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300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또는 아예 디멘전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디멘전을 벽체 중심에서 내가 여기 문 사이즈까지 선택한 다음에 문을 선택하면 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300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뭐 필요한 방법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문이, 이쪽 문이 이 문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렬 명령으로 여기 맞추면 맞출 수 있겠죠. 치수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까지 하겠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문과 이 문은 항상 나란히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정렬 명령으로 아까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했지만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했을 때 자물쇠가 떠요. 정렬 명령이 되게 좋은 게 어떤 위치를 일치시키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일치시켰을 때 얘를 연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물쇠가 떴을 때 자물쇠를 얼른 잠가 버리면, 자, 보세요. 자, 이 문을 제가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이 문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따라다니죠?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디멘전으로 이 문과 이 문의 거리를 1900인데 1900에 자물쇠가 떠요. 잠가 버린 다음에, 자, 이 문을 드래그 해보면요 움직입니다. 따라서 190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만 두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은 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잠겨 있고 얘랑 잠겨 있기 때문에 잠겨 있는 것들은 같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그걸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풀어줄 때는 뭐 해당되는 자물쇠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벽체에서 떨어지는 거를 200으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바꿔주고요. 200 얘도 200 디멘전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문들이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실설계를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그 문마다 이제 태그들을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 문바나 문 태그 넘버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석 부분에 자, 문 태그들은 3D 객체가 아니라 주석 도구로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별 태그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을 클릭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지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선. 제일 끄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지시선을 클릭하면 여기 12.7mm 떨어지게 되겠다. 그럼 위쪽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시선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끄고요. 문 클릭해보면 문마다 태그 넘버가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가 어떻게 붙느냐? 이제 이 문에 대한 거를 클릭해보면 이 마크가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값이 요 1번입니다. 자, 2번 클릭해 볼까요? 2번 문을 클릭해 보면 마크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WT는 어디 있냐? 문을 클릭해 보면 여기는 없죠? 유형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문 타입이 WD로 되어 있습니다. WD로. 그래서 WD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900에 2100을 WD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WD2 뭐 이렇게 해볼게요. D2가 아니라 WD가 우드도어가 WD니까 SD 스틸도어로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얘는 SD1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 태그들을 표현해서 나중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벽체에도 벽 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태그를 가서 보시면은 벽에 보시면 이게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삼각형이 보이는데 클릭해 보시면 얘 물음표로 뜨거든요. 물음표. 자, 얘는 물음표로 뜨는 이유가 이 물음표가 값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값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이 태그를 클릭하고 패밀리 편집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패밀리 상에서 여기 값이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연결해서 표기를 하는 걸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레이블 편집을 들어가 보시면은 유형 마크라는 값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유형 마크. 그러니까 벽에 있는 유형 마크 값을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닫고요. 저장 아니요 누른 다음에 자, 벽체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유형 마크는 여기 없고요. 유형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좀 내려 보시면 여기 있네요. 유형 마크 있죠. 여기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를 예를 들어서 조직벽이니까 뭘로 할까요? MD1이라고 할까요? MD MD1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 표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똑같이 유저 작성해서 표기하면 이번엔 표기가 되죠. 왜냐면은 이게 벽체가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구조벽을 선택해서 보면 구조벽을 하나 선택해서 보면 구조벽은 또 안 나오죠. 구조벽은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유형 마크에 W1 확인 하시면 W1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그 같은 것들로 의해서 어떤 벽체에 대한 종류를 또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만약 이거를 다른 넘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벽체를 선택한 다음에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유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제한 다음에 B200인데 뭐 뒤에다가 뭐 숫자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MD 아예 이제 태그를 표현하는 값에 대한 명칭을 뒤에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MD 2 똑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죠. 확인 하시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벽체 해치라든가 표현되는 건 다 똑같죠. 그래서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얘도 선택해서 요거 MD2로 바꾸면 MD2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벽체들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벽체와 문 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